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보면서 동맹을 절대시하는 보수 정부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진보 정부가 엇갈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약간의 구조적인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놓고 했을 때 딜레마라고 하죠. 이것들 하자니 저게 문제고 저걸 선택하자니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세 가지가 엉켜서 트릴레마라는 구조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트릴레마는 뭐냐면 세 가지 전체는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최대한 두 가지 정도는 챙기고 한 가지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비핵화라는 세 가지 사이에서 작동을 한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미 동맹과 비핵화 그리고 남북 관계와 비핵화인데요.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비핵화를 포기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보수 정부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진보 정부는 이렇습니다.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진보 정부의 우선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평화를 통해서 비핵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보수 정부는 비핵화를 시킬 때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비핵화를 이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를 통한 또는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왜 다 동시에 안 될까? 자, 보수 정부가 얘기할 때는 한미동맹과 비핵화는 챙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나빠지죠. 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북한을 압박시키는 거니까요. 자, 반대로 진보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통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나빠지는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당연히 힘은 중요합니다. 억지력은 중요합니다. 군사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 냉전이 한창일 때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해서 안보를 지키는 것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미 북한과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벽히 승리를 했고요. 우리가 GDP만 해도요, 북한보다 약 50배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훨씬 많아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올인해서 과연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핵 문제가 생기고 또는 말폭탄이 서로 주고받았을 때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코리아 리스크 디스카운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외국의 투자들이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유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추구되어야 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베게티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자 군사 전략가가 한 말로 후세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하고 많이 인용됐던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 그 나라는 병영 국가가 되는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올인하는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못마땅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디터 쟁하스라는 독일의 평화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서 독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없고 오히려 평화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저는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으면서 영원한 동맹이란 역설이라는 책을 출판했었습니다. 제 책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고 세계 최강의 국가를 동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한미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도 우리에게는 국가에 불과하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수단일 수밖에 없다.
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머릿말에 제가 쓴 표현 때문에 굉장히 크게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한미관계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남북관계를 보고 김정은과 문재인 관계를 보고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조종한다는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가스라이팅은 그런 뜻이 아니다. 가스라이팅은 아주 압도적인 강자가 둘은 친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연인 간에, 또는 아내와 남편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가스라이팅을 쓰자면 한미관계에 쓸 수 있다. 물론 지금 한미관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가끔 마치 미국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 협상단이 협상을 끝내고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라는 것이 위키리크스에 드러나 있는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이 지난 대선, 이번은 올해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달라고 미국의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한 전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신문이나 여러 종편 방송에서 제가 한미동맹을 모욕했다, 어떻게 한미동맹을 두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느냐 왜곡을 시켜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시련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는 그 외교원 앞에 매주 화요일 날 민족의 반역자를 규탄한다는 그러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합니다.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해서 제가 10개명을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면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든지, 그리고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되지만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합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깊어진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 깊어진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위기 상황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동맹은 적이 있고 위협이 크고 할 때 커지는 겁니다. 한미관계가 다양한 부분에서 강화돼야 되지만 군사동맹은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미동맹과 새로운 한미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유례사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경우는 있지만 전쟁 이후에 같이 싸웠다는 이유로 동맹관계가 돼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0년간 강력하게 이어진 것도 우리에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자산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군비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국을 활용해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한다는 아주 확실한 가치관이 있다면 이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계속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사동맹에 매달리기에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과 전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외교적인 대상 국가의 하나로 봐야 하고 미국과도 치열하게 협상을 할 수 있고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두 나라가 평등하고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 관계는 훨씬 오래 갈 것이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관계로서 세계 중요한 일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면 70년이 됩니다. 한미동맹 결성에 70년이 됩니다. 이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위협과 적을 물리치는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 관계를 그리고 개선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루는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미동맹도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선 이 말이 좀 불편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과 국익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오히려 한미동맹 자체가 국익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듯이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른바 한미동맹의 좀 세속화, 한미동맹의 신화를 좀 깰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